눈앞의 현상이 아닌 그 뒤에 진실을 찾아 나서는 시간. 추격자들의 김한 한겨레 21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야 되는 뉴스가 네. 너무 많아요. 사실 오늘 제가 김한 기자한테 제일 궁금했던 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 가짜 출근. 네. 빈차 먼저 보내고 네. 실제로는 나중에 출근했다. 네. 이게 한겨레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요거 얘기를 잠깐만 뒤로 미루고 네. 오늘 있었던 일부터 약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동부구치소에서 자살을 기도했다. 네, 오늘 오전에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어저께 밤에 이제 영장 발부되기 직전에 화장실에서 자살 시도가 있었는데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하고요. 일각에서는 교정 관리를 어떻게 하기를 지금 가장 중요한 피의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예.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고 또 어제였죠. 그 검찰의 수사가 이른바 이제 김용현을 주연으로 캐스팅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조연으로 놓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굉장히 오전에 큰 주목 관심을 받았던 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살 기도가 조금 어설펐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여러 가지 심리적 압박을 받아서 했을 가능성이 제일 크지만은 다른 식으로 조금 수사를 지연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그러던데. 워낙에 지금 관심을 받는 사건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내란죄가 인정이 되면 최소 이제 징역 10년 이상이 예상이 되는데 굉장히 이제 양형에 대한 압박감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국회 청문회라든지 나온 사령관급 인사들이 다 김용현의 지시로 했다라는 걸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어찌 되었건 이게 이제 원래 자살보도 윤리준칙에 보면 자살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어쨌든 교정 당국이 더 세심하고 특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탄핵이 가결될 것을 예상하고 거물급 변호인단을 꾸린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거물급 변호인단이라는 언론의 표현이 쓰긴 하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변호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거물이겠죠. 네. 네. 그 권익위원장도 하고 이제 방통위원장 했던 김홍일 변호사가 지금 대표적으로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다 알려지고 있고 예. 김건희 여사 사건을 주로 했던 최주 변호사도 합류한다는 얘기가 있고 한 5, 6명 정도를 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이거 자체가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호인단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소송에 대비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 얘기는 지금 신분이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검찰총장까지 지낸 법조계 거물이었기 때문에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졌습니다. 자, 오늘 지금 김재섭 의원도 기자회견을 네. 해서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고 그래서 탄핵을 명시적으로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 네. 그리고 찬성인지 반대인지는 모르겠으나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 지금 네. 많이 나왔어요. 네. 숫자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지금 명시적으로 찬성할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이 이제 김상욱 의원, 조경태 의원, 김혜지 의원, 안철수 의원 그리고 오늘 김재섭 의원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5명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투표에 참여하겠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이 배현진 의원, 진종호 의원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투표 참여자까지 포함하면 이번에는 누군가가 반대를 찍더라도 개표함을 열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숫자까지는 이미 왔다 이런 평가가 오늘 나왔고요. 예. 지금 이제 김상욱 의원이라든지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찬성할 사람이 10명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도 오늘 김재섭 의원의 기자회견을 봤는데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이게 상당한 감정적 파동을 만들어낼 것 같다 의원들한테. 그러니까 오늘 무슨 표현을 썼냐면 탄핵의 강이 아니라 탄핵의 바다라도 우리가 건너가야 된다. 같이 건너가자. 네, 그걸 같이 건너자. 그걸 이제 건너지 않을 방법이 없다 지금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파동을 일으킬 것 같고 지금 분위기가 다르다는 얘기도 나와요. 서울 경기권에 있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숫자가 의원들, 비례 초선들 그리고 PK의 초선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압박도가 상당하다는 거예요. 지역구나 주변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일 1차적인 관건은 당론을 정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지금 여의도 일각에서는 만약에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유투표 들어가면 우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지금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국민의힘 당 장례식도 막 열리고 아예 간판이 내란의 힘으로 바꿔 달았더라고요 시민들이. 예, 내란의 힘 이렇게 바꿔 달고 지금 굉장히 압박이 심한 것 같은데 그거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내일 처리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한덕수 국무총리 지금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그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긴급 체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혐의가 무엇이냐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긴 한데 예. 어쨌든 요 이제 탄핵안은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관심은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대행을 맡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탄핵을 시켜버리면 이 대행 순서가 밀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이 제가 알기로 기재부총리, 네. 기재부 장관, 기재부 네네. 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뭐 그다음 사회교육부총리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주호 그다음은 이주호 네네. 장관이네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부분에서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고 그래서인지 오늘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본인 굉장히 큰 자책감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국무위원들이 일제히 그날의 비상계엄 선포가 부당했다라는 편에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네.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후에 그 다음으로 간다면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되어야 할 텐데 거기까지 진행이 될지 아니면 대통령 탄핵이 먼저 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경찰 국수본 특수단 이게 이름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사람들이 네. 좀 헷갈리는데 그냥 경찰 검찰로 할게요. 네. 검찰은 특수본이 있고요. 경찰에서는 국가수사본부의 특별수사단, 특수단. 네. 그 특수단이라고 하면 그냥 경찰에서 오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지금 대치 중이라면서요. 네, 경호처랑 계속 대치 중인데 뭐 계엄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출입 기록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 회의록을 받겠다라는 건데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파생적으로 나오는 보도들이 굉장히 어지럽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국무회의 회의록 분명히 이제 국회에서 제출할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 이게 실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출입 기록이 맞는 거냐 아니냐 이 경찰은 이미 11명의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특정해서 이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만 해도 기자들 사이에서 경호처가 사실상 방어를 포기했다 이런 얘기도 잠깐 돌았었어요. 예. 근데 이제 경호처 어쨌든 막아서고 있고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지금 대통령께서 출근을 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는 자료를 이미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상황을 정리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계속 맞서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때도 이 이제 수사 그때는 검찰이었죠. 예. 검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하러 갔다가 창성동 별관에서 막혀서 돌아왔던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그 후에 아마 제 기억으로 이미 제출을 했던 걸로 예. 기억을 하는데 사실 이제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압수수색을 막은 것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사유 중에 하나로 인용이 네. 됐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도 이게 나중에 불리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결과를 보고요. 자, 요 얘기해야 돼요. 예, 원래 이게 그냥 나왔으면 엄청 큰 뉴스인데 그렇죠. 지금 뭐 워낙 오늘 네. 막 여기저기서 좀 펑펑 터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겨레 단독 기사고요. 제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단독 윤석열 가짜 출근 차량 정황 경찰 늦을 때마다 빈 차 먼저.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이 아침 뭐 한 8시 뭐 네. 이때쯤에 빈 차를 먼저 보내고 8시도 아닙니다. 저희가 예. 꽤 오랫동안 추적 관찰을 했는데 빈차마저도 지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공무원 몇 시까지 출근해야 됩니까? 9시 전에 9시 전에 출근해야죠. 출근해야죠. 예, 그러면 예. 관저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9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집무실에 9시까지 들어가야 출근인 거잖아요. 아니, 근데요? 어떻게 근데 돼요? 예. 이 빈차들이 예. 저희는 이제 가짜 출근 부대라고 부르는 이 빈차들이 9시가 넘어서 출발을 합니다. 9시가 넘어서 출발한다고요? 네, 9시 넘으면 출발하는 거예요. 1분 뭐 저희가 이제 파악한 시간은 9시 6분에도 가고 예. 뭐 이렇게 9시가 하여튼 지난 시점에 출발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교토 통제를 하고 용산하고 한남동하고 가깝다고 하더라도 네. 10분에서 15분 걸리거든요. 그 정도 걸리죠. 그러니까 이 가짜 출근 부대조차도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금 저희 보도 이후에 뭐 블라인드라든지 이렇게 이제 직장인들의 앱에 경찰들이 올리는 글을 보면 이게 너무 오래 관성화된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사람이 하는 업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누가 그걸 계속 챙겨야 되잖아요. 너 왜 예. 지각하니? 너 지각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모두가 지각하는 상황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하자면 시간을 준수하는 거에 대한 감각이 그 관성이 무너져진 상태에서 이 가짜 부대도 운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시간인데 그 실제로 저희가 보도한 날짜 중에 정상회담을 하는 날짜가 있었어요. 예. 정상회담하는 날짜에 보면 가짜 부대로 추정되는 부대가 8시 52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날은 9시 전이죠. 예. 근데
진짜 출근으로 보이는 건 9시 42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 날조차도 이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저희가 한겨레가 추적한 날 중에 1시 넘어서 출근하는 날도 있었고. 1시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오후가 됐는데도 차량이 관저에 그냥 있는 날도 있었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출근 자체가 굉장히 좀 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 보도 이후에 경찰청 블라인드 앱에 올라온 글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 이것 때문에 너무 고생했다. 이 생쇼를 얼마나 오래 한 거냐 우리가. 이런 경찰의 자조들이 있더라고요. 이미 꽤 이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경찰이 경호를 할 때 이거를 위장제대 경호기법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라고요? 다시. 위장제대 경호기법. 위장제대 경호기법.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과 같은 요인들이 갈 때 시간대나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딱 몇 개 말하자면 동일한 차량을 운용하는 기법이 있는데 예. 그 모든 전제는 뭡니까? 이 요인의 보호, 요인의 안정적인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말하자면 고도의 말하자면 경호기법 이게 아시겠지만 교통 다 통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교통 통제를 한 군데서 버튼 눌러서 하는 게 아니라 신호 그 등마다 직접 경찰이 붙어갖고 통제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서가지고 이렇게 오면은 이게 딱 파란불로 바꿔주고 네네. 이쪽은 빨간불로 딱 막아주고 네. 뭐 이런 거를 계속 경찰들이 서서 다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일정한 구역마다 경찰들이 대기하면서 도로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수를 차단하는 조도 따로 운영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찰이 인력 면에서 굉장히 많은 기동이 필요한 일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시민들은 교통이 통제되는 불편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력이 좀 민주화된 이후에는 이런 기동을 최소화하려고 해요. 시내에서는. 왜냐하면 시민들이 워낙 불편하니까. 뭐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시내에서 갑자기 차가 서갖고 한 10분 15분씩 안 움직이면 예. 나도 바빠 죽겠는데 근데 보면 누가 지나가는 거구나 이런 이제 느낌 받았을 때 다들 이제 시내 운전하면서 있으실 텐데 예. 이제 그거를 하루에 2번씩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고, 이게 한 사람이 출근만 제대로 하면 안 해도 되는 일이고 이 인력이 낭비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이 지금 이제 사실 취임 초부터 계속 이 논란이 있어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 기자가 뭐 그런 관련 취재를 하다가 쫓겨나는 일도 있고 이랬었는데 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이 출근 관련해서도 좀 이제 들여다봐야 될 지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정권 초기에 대통령이 이제 아크로비스타에서 서초동에서 이제 출퇴근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도 동선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출퇴근할 때 그 교통 체증 때문에 좀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거기가 워낙 길이 또 잘 막히는 데인데 그거를 그렇죠. 막아버리기까지 네. 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청와대에 있었으면은 용산으로 옮기지 않고 그러면 아무 일도 없었을 일이었는데 네. 이게 지금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게다가 이거를 가짜 지금 출근까지 만들어가지고 했다라는 게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럼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왜 늦게 출근을 한 걸까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죠, 저야. 저는 모르죠. 그것도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예. 워낙에 이제 임기 초부터 술과 관련된 설화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직장 오래 다녔지만 요 정도 지각을 하는 사유는 예. 뭐 저도 뭐 술 좋아합니다만 예.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어떤 공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출근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상에서 댓글들이 뭐가 달리는지 아십니까? 나도 회사 윤석열 하고 싶다 이런 댓글들이 달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나도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싶다. 예. 나갈 때 그리고 내가 못 나가면 누가 가짜로 출근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자조들이 섞이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사회생활의 제일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지키는, 더더군다나 예.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인데 지금 관저 논란이 있는데 그 관저에서 어느 정도까지 국정 관련된 업무를 볼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는 거기서 오랫동안 국정 운영을 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와대 관저에 있어도 어떤 일들을 볼 수 있고 어떤 일들이 불가능한지. 그럼 청와대에서 예를 들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아는데, 지금 이 용산관저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관저에서 대통령이 뭐 통화는 어떻게 되는 건지, 대통령의 가뜩이나 뭐 비아폰이라고 불리는 그 보안이 보장되는 폰을 안 쓴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도청 문제는 그 관저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 관저에 스크린 골프장은 있었던 건지, 뭐 여러 가지에서 그 의혹이 많은데 거기서 출근도 가짜로 한다. 이거는 이른바 이제 대통령의 근태가 단순히 한 직장인의 근태 문제가 아니라 국정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용산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아침 새벽에. 보통 6시 전에 전화를 해야 전화가 겨우 통화가 되고 하거든요. 이유는 늘 그런 얘기예요. 아침에 회의를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자료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이유잖아요. 대통령은 안 나오시는데 왜 그 참모들은 새벽부터 회의를 하고 있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혹시나 오늘은 나오실까 하면서 그래도 만반의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참모들은? 그 이런 생각도 안 드십니까? 도어 스태핑을 하다가 예.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자기 중단했잖아요. 예. 근데 도어 스태핑을 했던 이유가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했던 이유와 맞물려 있는 이유 아니었습니까? 소통을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안 했어요. 화를 내면서. 예. 뭐 기자단의 무례를 지적하면서 뭐 슬퍼 신고 나왔다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예. 근데 이게 다 이 문제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예.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네. 뭐 김한 기자의 네. 추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물려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어. 근무 태도라는 건 여러 가지 근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오랫동안 취재를 준비한 거니까 당연히 이제 한 해로 보도가 끝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다음 보도를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근무를 해야 하는가를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그렇군요. 겁니다. 굉장히 궁금하네요. 사실은 전현희 의원이 권익위원장 시절에 네.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표적 뭐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전현희 의원 측은 표적 감사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무 일지를 다 봐가지고 제 시간에 출근을 안 했냐. 근데 전현희 의원은 뭐 이제 세종에 있는 데가 아니라 직접 이제 뭐 다른 곳으로 출근을 했다 막 이런 거 소명하고 막 이런 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본인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이게 되나 그 생각인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여러 정황들 지각 의심 정황까지 합치면은 18일 중에 이틀만 정상 출근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놨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전에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데 저희가 전직 대통령들한테도 이제 물어보거나 이랬던 분들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던데 예. 오전에 외부 일정이 있으면 출근을 안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냥 안 해버린다고요? 네, 그리고 거길로 바로 가버려요. 이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관저에서 일을 볼 수 있다라는 게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인 근무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까지를 포함하면 저희가 평일 기준으로 출퇴근 관련된 날짜를 지적한 것 중에 18일 중에 이틀만 제대로 된 시간에 출근을 했고 나머지 시간에는 어찌 되었건 제대로 된 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그 시간에 물론 관저에서 근무를 했을 수 있습니다만 예. 뭐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대통령실 사실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보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